자, 문제 1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림 같은 2대1 로핑의 기어리스 엘리베이터에서 적재 하중은 이제 1000kg이고요. 속도는 140입니다. 분당. 이제 구동 루프 밖의 직경은 이제 760이고 기체 무게는 1500kg 경우에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평형률은 0.6이고 엘리베이터 효율은 자, 기어리스에서 1대1 로핑일 때는 이제 85%, 그 다음에 2대1 로핑일 때는 이제 80%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요거는 뭐냐면 전동기가 1회전 할 때 얘도 한 번 도는다는 얘기, 1회전 한다. 도르래가. 근데 요거는 이제 전동기가 2회전 하면 이제 도르래는 1회전 한다라는 얘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 2대1 로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브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르래인데.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모터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모터가 연결돼서 얘를 갖다 구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 봤을 때 모터가 2대1이니까 여기서 얘가 자, 2회전 했을 때 요 놈은 1회전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2대1 바로 노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면 권상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지 계산하시오. 자, 1번. 자, 소요 동력을 산출하려면 자, P는 6.12 효율에다가 그 다음에 kWv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바로 킬로와트다 이렇게 되는데 자, K는 평형률이고요. 평형률이고 그 다음에 W는 이제 적재 하중입니다. W 적재 하중. 자, 기본 단위가 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V라는 것은 이제 권상 속도. 그 다음에 이타는 효율.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효율은 2대1 로핑이니까 80%가 되고 0.8이고 그 다음에 평형률은 0.6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적재 하중이 1kg, 1000kg이니까 얘가 1톤이 되겠죠? 1톤. 그럼 톤을 갖다 집어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 속도가 140이에요. 엘리베이터. 자, 요거 한 개를 갖다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산출하면 되는데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잘 보니까 바로 17.16kW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7.16kW. 자, 우리 이제 교재풀이에서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리고 6.12가 빠졌군요. 여기에. 요 값을 갖다가 6120 잡아놨죠? 그 얘기는 뭐야? 6120 잡으면 여기는 그냥 1000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6120이라는 것은 6.12에다가 곱하기 1000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6120을 쓰게 되면 여기서 요 하중의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6.11 쓰게 되면은 이제 하중의 단위는 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6120을 하든 6.11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요걸 갖다가 킬로그램을 쓰게 되면 6120, 톤을 쓰게 되면 6.1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전동기의 회전수는 몇 RPM인지 계산하시오 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전동기의 회전수 갖다 원하려면 이 부분에 이제 회전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4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회전 했을 때 얘는 두 번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2회전. 자, 그러니까 여기가 140이면 전동기 속도와 관련했을 때는 얘가 2배니까 280이 돼야 돼요. 280.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속도에 관련된 거는 이제 파이 D의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도가 뭐예요? 미터 퍼 미니트가 되겠죠. 분당.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N 값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자, 바로 파이 D의 V가 된다라는 얘기죠. 파이에다가 자, 지금 이제 구동부의 로프 밖의 직경이 760이니까
0.76이 되겠고요. 속도는 140에 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80이다 이 뜻입니다. 2대1 로핑이니까. 그래서 이 속도를 계산하면, 회전수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은 117.27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풀 때 주의사항은 요거. 자, 2대1 로핑일 땐 요거. 만약에 1대1이다 그러면 여기다 140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2대1이니까 이제 2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점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무게 넣을 때는 기체의 무게는 뺀다. 자, 기체의 무게는 이 추에서 값을 칩니다. 추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 권상 소요 동력, 권상기형 동력 산정할 때는 자, 반드시 뭐로? 적재 하중으로 또는 권상 하중으로 산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에요. 154kV 이회선 송전선이 있다. 1회선만이 운전 중일 때 휴전 회선에 대한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럼 유도 장애다라고 하는 게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유도 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원인이 상호 정전 용량 때문에 생기는 유도 장애가 정전 유도 장애인데, 그 정전 유도 장애는 평상시에 생길 수밖에 없죠. 고장시에도 생기지만 평상시에도 발생이 되는데 상호 정전 용량 때문에 그때 걸리는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상호 정전 용량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단 송전 중의 회선과 휴전 중의 전선과의 상호 정전 용량 CA, CB, CC 값이 나와 있고, 휴전 회선의 1회선 대지 정전 용량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공식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정전 유도 전압. 자, ES다라고 하는 것은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이건 뭐예요? 전력선에 의해서 생기는 상호 정전 용량이 될 것이고, 플러스 CS입니다. CS라고 하는 건 뭘까요? 휴 전회선에서 생기는 정전 용량이 되겠죠. 통신선. 그 다음에 자, CA에 CA-의 CB 플러스 CB에 CB-CC, 자, 플러스 CC에 CC-CA에 대한 제곱근으로서 우리가 식을 구하죠. 거기에 자,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면 루트 3분의 V가 돼야겠다. 자,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CA는 0.001이에요. 거기에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은 다 10의 마이너스 6승 값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약분이 돼서 생략한다라고 해볼게요. 0.001 마이너스의 CB는 0.006이죠. 0.0006이다. 플러스 자 0.0006에 자 0.000 자 6 마이너스의 CC는 0.004죠. 0.0004가 됩니다. 그렇죠? 자, 플러스 0.0004에다가 0.0004 마이너스에 자, 0.001이 돼야 되겠어요. 거기에 제곱근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제곱근이 돼야 된다. 자, 그 부분을 자, 뭘로? 0.001 플러스 0.0006 플러스 0.0004 플러스에 휴 전회선의 상호 정전 용량이 얼마입니까? 대지 정전 용량이 0.0052가 되겠죠. 거기에 전체 루트 3분의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앞으로 좀 갈게요. 이 부분은 자 루트 3분의 전압 자체가 15만 4천이에요. 그러면 154 곱하기 10의 3승 자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을 구해보면 이 전압이 얼마나 나오냐? 6534.4V의 전압이 뜨더라 이거예요. 41V가 되겠죠. 그래서 정전 유도 전압에 대해서 저희가 구해봤습니다. 정전 유도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해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뭘?
그렇지. 고장 시, 지락 사고 시에 발생이 되는 전자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 딱 정리하지 마시고 유도 장애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유도 장애에는 어떠한 게 있고 어떠한 종류가 있고 거기에는 또 두 가지의 전압이 있는데 정전 유도 전압이라든지 전자 유도 전압인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명확하게 또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봤어요. 3번입니다. 계기용 변성기 제1부 변류기에 따른 옥내용 변류기에 대한 내용이다. 옥내용 변류기의 습도 상태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옥내용 변류기의 다른 사용 상태, 자, 보면 태양열 복사 에너지의 영향은 무시해도 좋고요. 옥내용 변류기는 주위의 공기는 먼지, 연기, 부식가스, 증기 및 염분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않는다. 자, 습도의 상태는 다 안 같다. 그래서 옥내용 변류기의 습도 상태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24시간이에요. 자, 24시간에 측정한 상대 습도의 평균은 얼마가 되냐? 95%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자, 95%를 초과하지 않는다. 24시간 동안이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상대 습도의 평균 값은 얼마냐? 90%를 자,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은 90%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음 24시간 동안 측정한 수중기압입니다. 수중기압의 수중기압의 평균은 2.2kPa를 자,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수중기압의 평균은 1.8이 돼야 되겠죠. 4번은 1.8kPa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습도 상태에 따른 자, 옥내 변류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 이때 24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한 달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 습도와 자, 수중기압이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뭐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단상 3선씩 110에 220V를 채용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 자,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실로부터 60m 되는 곳에 부하 직계표와 같은 분전만을 시설하고자 할 때 다음 조건과 전선의 허용전류표를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전압 변동률은 지금 얼마예요? 2%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전압 강화율은 2% 이하고, 그 다음에 단 중성선에서의 전압 강화는 무시를 하고요. 자, 2% 이하가 되도록 하고요. 후광전선과 공사로 하고요. 세 선 모두 같은 선이다. 자, 부하의 수용률은 100%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어요. 후광전선관 내 전선의 점유율은 자, 48% 이내로 유지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전선의 허용전류표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직계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 1번, 2번에는 전등이 있는데 A 전력선과 B 전력선에 다 같이 지금 전등이 자, 있는 거죠. 그러면 전압 자체를 지금 110에 220V를 줬으니 여기는 220V를 지금 쓰고 있을 것이고, 콘센트는 110V를 쓰고 있을 것이며, 자, 여기 콘센트도 B 전력선에 있는 콘센트도 110V 전원이 되겠죠. 펜코일 110, 여기 펜코일도 700, 110 되겠죠. 상위 전원이 그러면 여기만 220이고 이쪽에서는 다 110V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번 간선의 공층 단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선정하시오. 간선의 공층 단면적은 우선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상 3선식이다 라고 했어요. 중성선이 포함이 된 단상 3선식이기에, 자, 문제 1번. 문제 1번에서는 자, 전선의 굵기 A는 1002에 대한 17.8Li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몇 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걸 이제 하나씩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이다 라고 하는 이 길이는 자, 조건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60m 떨어진 곳이에요. 60m. 여기는 60m 떨어진 곳이다. 자, 60m 되는 곳에 부하 직계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류 I를 구해야 돼요. 그럼 I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하 직계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전류 I는 우선은 IA에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110에 대한 요 크기, 그 다음에 220에 대한 요 크기를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통으로 그냥 110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겠죠. 거기에 합계가 5000A니까 여기는 자, 110에 대한 5000A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 전류는 45.45A가 나와요. 45A가. 다음에 B선에 흐르는 전류는 자, 110에 대한 4200A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류는 38.18A가 흐릅니다. 그러면 간선에는 어떤 전류를 IA와 IB의 두 전류 중에 가장 큰 전류를 전류값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전류값도 우리가 자 이제 계산이 된 거고, 전압 강화를 보셔야 돼요. 전압 강화는 2%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2% 이하가. 자, 그러면 E는 110에 대한 0.0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보시게 되면 1000 곱하기 110 곱하기 0.02가 될 것이고, 자, 17.8 곱하기 60 곱하기 45.45가 되면 이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 나오냐? 22.06이 됩니다. 22.06 스퀘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KSC, IC, 자, 규격의 그거 얼마짜리? 25 스퀘어짜리의 전선을 자,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후광 전선 간의 굵기를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는 지금 25mm짜리예요. 그러면 25mm짜리 2번 25mm짜리가 몇 가닥이 있습니까? 세 가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후광 전선관 안에는 25 스퀘어짜리의 전선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5 스퀘어짜리에 대한 자, 피복의 단면적부터 우리가 구해 봐야 돼요. 25 스퀘어짜리. 자, 그러면 표를 잠깐 볼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25 스퀘어짜리가 있는 거죠. 25 스퀘어짜리는 허용 전류가 133A이고, 그 다음에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88 스퀘어예요. 자, 이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88 스퀘어짜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 뭐라고 했냐면 조건에서 후광 전선간의 전선의 점유율은 48% 이내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후광 전선간에 우리가 전선간 내경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아, 그렇죠. 단면적을 구해보게 되면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 될 것이고 곱하기 0.48을 해야 되겠죠. 왜? 48% 이내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자, 이 88 스퀘어짜리 후광전선관 88 스퀘어짜리가 전선이 꼭 세 가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88 스퀘어짜리가 얼마예요? 총 단면적이 264 스퀘어짜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부분이 264 스퀘어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자, 여기다가 구해볼게요. 4분의 파이 d에 대한 자승 곱하기 0.48이 264 스퀘어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직경을 구할 수 있겠죠. 단면적의 직경을. 그러면 D의 자승은, 자, D의 자승은 어떻게 됩니까? 0.48 곱하기
파이가 될 것이고요. 파이가 될 것이고 264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자, 거기에 제곱근을 해 보시게 되면 D는 얼마가 나오냐라고 봤더니 26.46이 나와요. 26.46mm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 자 후광전선관에 지금 굵기가 나와 있잖아요. 26.46의 직경이 있는 게 지금 얼마? 28mm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광전선과 28mm짜리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3번 문제예요.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가 되겠죠.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에 암페어 프레임과 암페어 트립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아까 저희가 IA에서 1번에서 IA에 흐르는 전류값이 45.45 암페어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해봤고 그 다음에 표에 의거해서 보니까 여기 25스퀘어짜리에 우리가 25스퀘어짜리를 선정했으니까 이때 전선관 3분 이하니까 이때 전류는 117 암페어예요. 자, 이때 117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에서의 보호 장치 어떤 전격 전류는 설계 전류죠. 설계 전류. 자, 어떤 간선의 설계 전류보다는 커야 되고 케이블의 허용 전류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전류는 얼마예요? 45.45와 117 암페어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여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죠. 암페어 프레임은 얼마짜리가 될 것이고 여기 100암페어가 될 것이고 100암페어가 그다음에 암페어 트립은요. 자, 여기도 최대 100암페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은 100암페어짜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에요. 자,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복선도를 결선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겠죠. 우선은 A와 1번, 2번의 전등은 A, B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1번과 2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여기는 A 전력선이 되겠죠. 여기는 B 전력선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3, 4번은요. 3, 4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A 전력선에 5, 6은 B 전력선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3, 4는 A 전력선에 여기는 중성선이 되겠죠. 전력선과 중성선이니까 5, 6은 B 전력선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8번. 7번은 어디? A. 8번은 B가 되겠어요. 그러면 7번은 A. 자, 8번은 B. 그 다음에 중성선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문제 4번 살펴보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설비 불평형률은 몇 %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설비 불평형률. 자, 이걸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 5번에 설비 불평형률이다. 설비 불평형률은 전체 부하의 합계예요. 전 부하의 합계는 5,000에 플러스 4,200이 될 것이고 전력선이 두 가닥이니까 얼마? 2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력선과 중성선이 되겠죠.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PAN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000 플러스 1400
플러스 700이 되니까 여기는 3100이 될 것이고요. 3100이. 자, PBN은 600에 플러스 1000이 되겠죠. 플러스 700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2300V 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에 걸리는 자 부하의 최대와 최소의 차니까 3100 마이너스에 2300의 100분의 값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17.39가 나오더라. 17.39%가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양호한 설비가 되더라 이거예요. 왜? 단상 3선식에서는 설비 불평률이 몇 퍼센트 이하면 40% 이하면 양호한 설비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 4번을 풀어봤습니다. 문제 4번을. 자 이제 보시자고요. 문제 5번이에요. 그림에 모선의 단락보호 개전 방식을 도면화한 것이다. 자, 이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모선이 있고요. 여기에 시트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일이 있는 거 봐서는 이게 비율 차동 개전기가 되겠죠. 비율 차동 개전기가. 그럼 비율 차동 개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자 시트가 존재할 것이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 자 동작 코일이 있으면 차동 개전기, 억제 코일이 있으면 비율 차동 개전기.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점선 안의 개전기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점선 안의 개전기의 명칭은 비율 차동 개전기가 되어 것이고 코일 A, B, C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A는 억제 코일, B도 억제 코일, C는 동작 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동작 코일이 될 것이고 동작 코일.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이 뭐가 됩니까? 억제 코일이 되더라. 억제 코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모선에 단락 고장이 생겼을 때 C에 흐르는 전류 크기를 구하는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I1의 전류가 I2의 전류가 그러면 여기에는 I1 플러스 I2의 전류가 지금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 요 부분으로 I3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요 부분으로 I3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키르요프의 자, 전류 법칙에 의거해서 자, 이 접점에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으니 I1 플러스 I2는 IC 플러스 I3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IC는 I1 플러스 I2의 마이너스의 I3로 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크기의 절대값이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문제 6번이에요. 다음 전동기의 결선도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수용률이 65%, 역률이 0.9, 효율이 0.8입니다. 보면 V12 진공 차단기가 있고요. 22.9kV, 1차 측은 22.9이고 2차 측은 300V예요. 그 다음에 저하병의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 거기에 전동기의 용량이 있으며 삼상 변압기의 표준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 1번. 삼상 유도 전동기 20마력 전동기의 분기 회로에 케이블을 산정 시 허용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용 전류를 구할 때에는 정격 전류를 구해야 돼. 정격 전류는 루트 3V분의 P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루트 3 곱하기 380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럼 이 출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전동기의 출력은 역률과 효율이 0.9 곱하기 0.8이에요. 20마력이 되겠죠. 그럼 1마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746W가 될 거니까 20마력 곱하기 746 해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와트를 역률로 나눠준 거니까. 그럼 이게 얼마냐? 20.72가 돼요. 여기는
20.72kVA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20.72 곱하기 10의 3승을 해보면 전격 전류가 얼마냐? 31.48이 나옵니다. 31.48A가 된다. 그래서 이때 전격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된다? 31.48A가 된다. 자, 1번에 케이블 선정 시의 허용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자, 2번 상기 결선된 삼성 유도 전동기의 표준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변압계 표준 용량이니까 여기는 1번이 될 것이고 2번에 자, 표준 용량을 구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용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용량을 다 더해 보시자고요. 자, 킬로볼트 암페어는 자, 역률과 효율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여기도 0.9 곱하기 0.8인데 우선은 자, 2.5마력 플러스 7.5마력 플러스 15마력 플러스 20마력이 되겠죠. 곱하기 자, 746 곱하기 수용률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수용률은 0.65. 자, 0.65를 됐어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 주셔야지만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죠. 자, 45.46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고로 변압계 표준 용량은 삼상 변압계 용량은 얼마짜리가 된다? 45.46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50 킬로볼트 암페어짜리를 선정을 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3번 25마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2.5가 아니고 25가 돼야 되겠죠? 25. 자, 25마력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2.5로 봤어요. 25마력이 되겠죠? 자, 25마력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결선도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25마력짜리는 MN은 메인 지금 전자 접촉기가 되고요. MD는 델타 결선이 되고, 자, MD는 델타 결선으로서 델타 결선 MC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MY는 Y 결선으로서 우리가 자, 전자 접촉기 MC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시게 되면 우리가 Y 델타 기동을 우리가 쓰겠죠. Y 델타 기동.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Y 델타 기동을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Y 델타 기동을. 그럼 Y 결선으로서 우리가 뭘 하고요? 기동을 시키고 델타로서 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럼 전동기에 대해서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Y로 기동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기동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동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동 전류도 줄어들게 되겠죠. 루트 3분의 1배 줄어들게 될 것이고, 토크는 3분의 1배 줄어들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Y 델타 기동을 우리가 자 해보게 되면 우선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유단자부터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여기는 MD가 돼야 될 것이고요. 기동은 이게 기동을 시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Y에 이렇게 접속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에다가 접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시켜서 자, 여기는 X단자에다가 연결을 시키고요. 그럼 이거는 자, MD 델타 결선이 돼서 자, 이거는 델타 결선에서 기동 후 운전을 시키는 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Y 결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Y 결선은 자, MY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동은 자, 뭘로 시키고 Y 결선을 통해서 기동을 시킨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운전은 델타 결선을 통해서 운전을 시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컨트롤 TR 변압기죠. 제어용 변압기의 사용 목적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제어용 변압기 여기 이 부분이 될 거예요. 컨트롤 TR. 자, 제어용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뭐냐?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자, 변성을 시키죠. 낮은 전압 변성해서 제어기기의 조작 전원을 자, 높은 전압을 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변성을 시켜가지고 제어기에 어떤 조작 전원을 공급한다. 자, 공급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이 컨트롤 TR, 컨트롤 변압기의 제어용 변압기의 목적이 된다. 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7번이에요. 삼성시계의 380V의 전원의 그림같이 전동기 용량이 3.7kW, 그 다음에 2.2kW, 7.5kW의 전동기 세대와 전격 전류가 20A인 전열기 한 대가 접속되어 있다. 자, 이 회로의 동력 간선 A점에서 이 A점에서의 자, 몇 암페어의 허용 전류가 갖는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전동기의 역률은 어때요? 다 각기 틀립니다. 그러면 전동기의 용량의 역률이 틀리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류, 자, 3.75kW에 대한 전류값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3.75kW에 대한 전동기의 전류예요. 전류는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분의 자, P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3.75 곱하기 10의 3승이 돼야 될 것이고, 자, 루트 3 곱하기, 자, 전원은 380이죠. 380에 전류는, 역률은 0.88이 될 거예요. 0.88.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6.47A의 전류가 흐릅니다. 6.47A의 전류가 흘러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2kW죠. 2.2kW의 전류의 전격 전류를 구해보자고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380 곱하기 0.85예요. 0.85 22 곱하기 10의 3승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2.2kW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오냐? 3.93이 나와요. 3.93A의 전류가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5kW의 전동기에 대한 전격 전류예요. 여기는 자, 7.5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380V에 곱하기 0.9가 되겠죠. 자, 이때 전류를 구해보니까 12.66이 돼요. 12.66A의 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열기죠. 자, 여기 전열기의 전격 전류를 구해볼게요. 전열기. 그러면 전열기의 전격 전류는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전열기는 20A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A 전류가. 자, 이때 전체 전류의 설계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유효는 유효, 무효는 무효끼리 이제 계산을 해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 유효는 얼마요? 6.47 곱하기 0.88이면 될 것이고, 자, 무효는 6.47 곱하기 루트에 1-0.8의 제곱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여기는 3.07이 나오고요. 유효 전력은 얼마나 나오냐? 자, 답을 좀 빌려볼게요. 자, 유효 전력 값을 봐보니까 5.69가 나오죠. 여기는 5.69A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여기서도요, 유효는 3.93 곱하기 0.85예요. 무효는 3.93 곱하기 루트에 1-0.85의 제곱이 됐다 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유효 전력은 3.34가 나오고, 자, 무효 전류는 얼마 나옵니까? 2.07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5kW짜리에 대한 유효 전류는 이 12.66 곱하기 0.9예요. 자, 그러면 12.66 곱하기 0.9 해보면 11.39A의 유효 전류가 흐를 것이고, 무효 전류는 12.66에 곱하기 루트에
1-0.9의 자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 5.52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간선에 흐르는 A점에 간선에 흐르는 설계 전류, 간선에 흐르는 자 이제 설계 전류 I에는 어떻게 우리가 유효 자 여기 요 전열기의 전류값을 다 더해 보시면 되겠죠. 자 5.69 플러스 3.34 플러스 자 11.39 플러스 자 20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자 무효분이에요. 3.07 플러스 2.07 플러스 5.52에 대한 제곱의 제곱근을 구해 보니까 자 간선 A점에서 흐르는 설계 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41.8A의 전류가 흐른다더라.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긴 했지만 우리가 간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 값을 구해보긴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7번 풀어봤습니다. 문제 8번이에요.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강당에 분전만을 설치하려고 한다. 분전만을 설치하는데 단위 면적당의 부하가 제곱미터당 10VA이고 공사 시공법에 의한 전류 감소율이 0.7이라면 간선의 최소 허용 전류는 자,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배전 전압은 단상 220이다. 여기에 분전반이 이렇게 있어요. 분전반이 있고 여기 수용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 수용과에서의 전압은 220V입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보내줄 수 있는 용량은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이 제곱미터에 대한 볼트 암페어 부하 밀도로 곱해보게 되면 이게 볼트 암페어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1100제곱미터를 자 10으로 곱해보게 되면 얼마예요? 1000볼트 암페어의 용량을 여기서 지금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돼? V분의 P가 돼야 되니까 220에 대한 1000이 돼야 되겠죠? 그럼 220에 대한 1000이니 이걸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4.55A가 됩니다. 4.55A가 4.55A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전류의 감소율이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감소율을 곱해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될까요? 나눠주셔야 되겠죠. 전류 감소율 0.7로 나눠줘 보니까 이때 이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 6.49가 나온다. 6.49A가 간선의 허용 전류 값이 된다. 자,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또 풀 수 있겠죠. 접근해서. 그래서 8번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 봤습니다. 자, 9번 문제 봅니다. 전동기 개별로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기여자 현상의 발생 원인과 현상을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자, 원인과 현상이다. 그러면 전동기 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부하예요? 자, 지상 부하가 되겠죠?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코일이 있는, 자, 이런 걸로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델 부하가 되겠죠. 자, 근데 요놈과 병렬로, 자, 뭐 한다, 여기다가 이제 콘덴서를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콘덴서를 달았다. 자, C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줘요. 자, 전체 전류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고. 이렇게 콘덴서를 갖다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무슨 전류가, 자, 진상 전류가 흐르죠? 진상 전류가 공급이 돼서, 자, 여기는 지상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진상 전류 또 공급해서 전체적으로 무효 전류를 경감을 시키니까 무효분이 줄어들으니까 역률이 개선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설치한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거는 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봅니다.
콘덴서의 전류가 전동기의 무바 전류보다 클 때 생긴다. 즉 콘덴서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흘렀던 전류보다 상대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 부분에 전기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전압이 크게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동기의 단자 전압이 일시적으로 전격을 초과하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쭉 오면은 이 전동기에 전원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전원 전압이 있는데 자, 바로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상대적으로 이 전압보다 더 크게 걸릴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여자 현상이다. 자기 여자 현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요 전류와 요 전류인데 일반적으로 여기 전류가 더 크겠죠. 근데 이런 이제 무바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 이쪽에 흐르는 진상 전류가 더 크게 되면 이쪽 부분에 전동기 단자 쪽의 전압이 전원보다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자기 여자 현상이다. 자, 그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력에서 얘기하는 페란티 현상과 유사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C에 의해서 C 성분이 커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단자 쪽에 말단에 걸린 전압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 자, 10번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죠.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주회로 및 제회로의 미완성 결선들을 직접 그려 완성하시오. 접점 기호와 명칭 등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사항. 자, 그럼 요구사항을 갖다 보고서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원 스위치 MC12를 투입하면, 즉 배선용 차단기를 투입하면 주회로 및 제어 회로에 전원이 공급된다. 자, 그 다음에 누름 버튼 스위치 PB1을 또 온하면 PB1을 갖다가 온을 합니다. 자, 이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MC1이 여자가 된대요. 요게 여자 되고, 그 다음에 MC1의 보조 접점에서 램프 RL이 점등된다. 자, RL이 점등이 된다. 요게 점등이 되고요. 전동기가 정회전한답니다. 그 MC1은 정회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름 버튼 스위치 PB1을 누른 후 손을 떼어도 MC1은 자기 유지된다. 그래서 MC1은 자기 유지를 시켜라 이런 얘기죠. 전동기는 계속 정회전한다. 그 다음에 운전 중 누름 버튼 스위치 PB2를 갖다 누릅니다. 자, PB2를 갖다 온하면 이때는 MC1이 소자가 된대요. 소자. 전동기가 정지. 그 다음 RL은 소등. 여기 되고요. 이때 MC2가 여자가 된답니다. MC2가 여자.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있어요. 자기 유지 된다. 전동기는 역회전한다. 역회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상제동이 되겠죠. 역상제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가 여자는 타이머가 여자. T가 여자. 자, MC2 접점에 의해서 접점에 따라서 GL이 점등이 된대요. 자, RL, GL은 램프입니다. 여기에 점등이 된다. 자, 설정 시간 후 역회전 전동이 정지한다. 램프 GL도 수정된다. 그러면 자, 타이머 설정 시간 후니까 T초 후에 제가 정지하려면은 지금 뭐예요? MC2가 소자가 돼야 되겠죠? 저놈이 소자돼야지 얘도 소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GL도 소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C1과 MC2 보접점에서 상호 인터럭이 돼요. 동시에 동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힌트는 자, 힌트가 또 하나 주어졌어요. 1번, 2번, 3번에서 MC1과 MC2는 자, 인터럭을 걸어라. 인터럭. 운전 중 과전류가 감지되어 EOCR이 동작되면 모든 제어의 전원 차단되고 YL만 점등된다. 자, 네 번째 EOCR에 의해서 YL이 점등이 된다.
자, 이 OCR을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복귀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줘라. 자, 그러면 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면이에요. 이 도면인데. 아이고, 도면인데. 자, 문제상에서는 이제 결선들 직접 그려 완성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요 도면 보고 이제 여기다가 자, 완성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UOCR이 있고 YL이 있고 이거 다 있는데 일단은 주회로부터 완성해야 돼요. 자, MC1은 얘가 지금 뭐예요? 정회전이고요. MC2는 지금 역회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역회전이니까 우리가 정역회전을 갖다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일 때 정회전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회전은. 그 다음에 요놈 갖다 역회전 시키려면 역회전. 자, 1, 2, 3번, 4번, 5번, 6번일 때 자, 2, 5번을 뺀 나머지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니까 주회로 부분부터 한번 가보면 여기가 그냥 4, 5, 6 잡으시고 얘가 1, 2, 3이다. 그러면 위쪽은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1번 가고 그 다음에 2번 가고요. 자, 여기 3번 가고 이렇게 3번 가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그냥 간다고 그랬고 1번은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가운데 거. 그 다음에 끝에 거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완성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세 번째. 그죠? 6번. 2번은 5번. 3번은 4번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OCR이 있고, 이 OCR. 그 다음에 요 놈이 있다가 요 놈이 밑에 와서 여기서 접점이 붙으면 Y의 점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B1이 있어요. MC1 정회전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언급한 거는 MC1과 MC2는 인트로를 갖다 걸어야 돼. 그러니까 인트로 꺼야 되니까 여기다가 MC2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MC1 이렇게 인트로 걸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PB1을 갖다 누르면은 MC1이 여자가 돼야 돼. 그죠? MC1 여자. 여기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지 버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 눌렀을 때 MC1 들어가니까 요거는 자기유지를 일단 하나 시켜야 되겠죠. 자기유지. 그 다음에 MC2도 여기도 이제 일단은 뭐야? 자기유지가 하나 들어가야 돼. 이렇게 자기유지가 하나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RL은 MC1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GL은 MC2에 의해서 자 요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B2를 갖다 원하면 MC1이 소자되고 요게 소자되고 얘가 여자돼. 자 PB2를 갖다 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자 스위치가 하나 들어야 되겠군요. 스위치가 자 여기다가 자 PB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요거 누르면 얘는 이제 소자가 돼야 되니까 정지 버튼 이렇게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자 연동이 된다. 그래서 연동되는 걸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자 연동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자 하나씩 여기부터 볼게요. PB2를 갖다 원하면 MC1이 소자, RL이 소등되고 얘가 소자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머가 여자가 돼야 돼. 타이머가 여자. 자, 누르면 쭉 가니까 MC2 타이머가 여자. 자,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유지가 자, 하나 또 돼야 되겠고. 되고. 자, 그 다음에 T초에 MC2가 소자돼야 돼. 그러면 설정 시간,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얘가 소자가 되려면은 여기다가 어떤 거 해야 돼? 이렇게 타이머 비접점을 하나 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 하나 걸어줘야지. 자, 그래야, 자, 보세요. 요거 누르면, 요게 열리니까 MC1 소자되고, 자, 열렸다가 다시 들어가겠고, 그죠? MC2가 여자되고, 타이머 여자되고요. 자기유지 되고요. 손을 떼도 요걸로 이제 계속, 여자 상태를 갖다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얘가 열려야 되겠죠. 얘가 열리면 얘가 닫혀 있어도 얘가 열렸으니까 얘가 소자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이머도 소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소자되면 원리치 가더라도 얘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정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완성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오시를 그리는데, 자, 이렇게 자 그려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C 접점이니까, 자, 이거는 B 접점, 얘는 A 접점이니까 이렇게 놔도 상관없는데, 자, 보통 대다수가, 자,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리시오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같이 맞춰서 그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작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써가지고 얘하고 쟤하고 이제 매칭시키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갖다가 안 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앞에 있는 해설 보고 왔다 갔다 하면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갖다 가지고서 네, 맞춰 보시면 이제 금방 또 습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10번도 한번 맞춰서 잘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20kVA의 단상면압기 세대를 사용하여 45kW, 역률 0.8인, 자, 여기 전동기 보시게 되면 전동기가 지금 변압기 용량이 45kW, 역률이 자, 지상 0.8인 전동기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금 배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A와 B 사이에 전등, 60W짜리 전등을 사용하여 점등하고자 할 때 변압기가 과부하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 몇 등까지 점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부분에 A와 B 부분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변압기 용량을 지금부터 구해 보시자고요. 전등은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자, 유효 전력으로 구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한상의 유효 전력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45kW짜리니까 자, 이걸 세대로 나눠 보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5kW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이때 한상의 무효 전력은 자, 우리 무효 전력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유효 전력의 탄젠트 세타로 구하시면 되니까 15kW 곱하기 역률은 0.8이니까 0.8에 대한 0.6을 계산해 보니까 이때 무효 값은 11.25가 됐습니다. 11.25kB가 됐어요. 자, 그래서 한상의 유효와 무효의 자, 변압기 용량을 구해봤는데 이때 20kVA. 자, 보시게 되면 20kVA 단상면압기 세대니까 20kV의 단상면압기를 과부하시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자, 이제 전력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A, B 상에 있는 전력을. 그러면 이때 변압기 용량은 20kVA니까 20의 자승은 자, 유효는 얼마예요? 15 플러스 델타 P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에 이제 유효분에 대한 전력이 추가가 된 거니까 거기에 자승 플러스 11.25의 자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이 부분 자, 어떻게 되죠? 15 플러스 델타 P에 대한 자승은 20의 자승 마이너스 11.25의 자승이 될 것이고 이때 델타 P의 자승은 루트에 20의 자승 마이너스 11.25의 자승이 되고 자, 마이너스의 15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을 계산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눌러보시게 되면 우리가 자, 델타 P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제곱을 해보시면 15 플러스 델타 P는 루트에 20의 자승 마이너스 11.25의 자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델타 P는 루트에 20의 자승 마이너스 11.25의 자승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구해보면 1.54가 나오죠. 1.54kW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전등 부하를 다니까 1.54kW만큼 지금 증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유효 전력값을 알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에 전등에다가 부하에 대한 출력이 얼마가 되겠냐. 근데 이게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델타 결선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우리는 여기서 여기에다가 지금 전등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회로도를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이라면 5미 여기다가 얼마를 지금 공급해 준다는 얘기예요? 2대 1만큼. 그러니까 1.5배만큼 1.5배만큼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100이면 여기서 50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1.54kW 곱하기 1.5배를 더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있는 부하가 얼마예요? 2.31이 되겠죠. 2.31kW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60W짜리 전구를 몇 개 지금 과부하시키지 않은 조건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n은 등수는 2.31 곱하기 10의 3승을 60W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나눠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 38.5예요. 38.5 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39등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는 과부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등을 설치해야 된다? 38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또 차관을 또 두셔야 돼요. 이 부분 델타 결선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라인에서 이 부분에서 전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때 총 용량이 1.5배가 되더라 이거야. 1.5배.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1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방에 질문해 주시게 되면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논리의 명칭을 쓰고 논리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해서 자, 보면은 논리의 명칭, 논리식, 논리표 자, 이것까지 다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 논리식을 한번 뽑으면 x는 일단은 여기는 a라는 신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라는 게 가서 나시니까 b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면 요거는 a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b가 되겠군요. 자, 그럼 요거하고 요거 갖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주란 얘기입니다. 더해주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b바 자 플러스 a바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회로 갖다 뭐라고 그래요? 바로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회로 명칭은 자 뭐가 된다? 베타적 논리합 회로다. 자, 논리식은 요거 되겠죠? x는 a b바 플러스 a바 b. 자, 논리표. 자, 논리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됐을 때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까 시퀀스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시퀀스로 유접점으로. 자, 여기가 A, 그 다음 여기는 자, B바가 되겠죠? B바. A바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 자,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놈을 합쳐가지고 쭉 가면 얘가 X. 자, 출력.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2번은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차트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타임 차트까지 한번 그리면 A, B, X가 되는데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그죠? 둘 중에
하나인 부분만 저런 식으로 자,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12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13번이에요. 변압기 용량이 1000kVA인 변전소에서 현재 200kW, 500kVA의 부하와 역률 0.8, 400kW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자고요.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자 1000kVA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변전소이고 이때 부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부하가 지금 200kW고 500kW 자 바의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하가 하나가 더 있어. 자 여기는 역률이 0.8이고 자 400kW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350kV의 전력을 350kV의 컵베이스터를 지금 설치할 경우입니다. 설치를 했을 때 컵베이스터 설치 전에 합성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1번은 코사인 세타는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의 백분율 값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유효 값을 구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두 가지에 대한 유효를 구해 보시자고요. 유효는 얼마입니까? 200kW가 될 것이고 이때 무효 전력은 500kV가 돼요. 자, 그 다음에 400kW짜리의 부하의 무효는 자, 유효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400 곱하기 0.8에 대한 0.6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얼마가 나옵니까? 자, 볼게요. 여기는 300이 되겠죠. 300kV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자, 더해보니까 600이 되고요. 600의 자승 플러스 자, 여기는 더해보니까 800이 돼요. 800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600이 되겠죠. 곱하기 100분율값. 그러면 합성 역률은 얼마가 나옵니까? 합성 역률은 60%가 나오더라. 60%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컵베이스 설치 전에 대한 부하의 합성 역률을 구해봤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컵베이스 설치 전 또는 우리가 굳이 유효값만 알더라도 구할 수 있겠죠. 왜? 여기서 공급해 주는 게 얼마니까? 1000이니까 1000분의 600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2번 컵베이스 설치 후에 변압기를 과부하하지 않으면서 자, 200kW의 전동기 부하를 새로 추가할 때요. 자, 과부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kW짜리의 자, 전동기 부하를 새로 추가할 때 자,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에 전동기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이게 200kW짜리가 됩니다. 역률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지 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률 코사인 세타는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입니다. 거기에 백분율 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효는 얼마예요? 200이니까 200의 자승 플러스 자, 무효 값을 구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제곱근이 되고 200에 곱하기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변압기를 과부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동기에 자,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용량을 알아야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PA는 얼마가 될까요? PA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변압기의 용량은 1000인데 이게 1000인데 자, 1000의 제곱은 자, 이제 구해 볼게요. 유효가 되겠죠. 유효는 200, 400, 200이에요. 그래서 200에 플러스 400에 플러스
200에 자승이 돼야 될 것이고 플러스 무효는요 500에 플러스 300이죠. 여기는 300이 나왔으니까 300에 마이너스 350이 돼요. 자, 플러스 Q에 대한 값입니다. 여기는 지금 무효값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제곱. 이게 100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무효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150kg가 됩니다. 1000이 돼야 되겠죠? 1000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자, 이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무효분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기는 150의 자승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률을 구해보게 되면 얼마나 나오냐? 80%가 나온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지금 역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새로운 부하 추가 후에 종합 역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종합 역률은 자, 종합 역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공급해 줄 수 있는 변압기에서의 용량은 얼마요? 피상전력은 1000이 될 것이고 자,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자, 200에 400에 200이 되니까 총 800이 될 거라는 얘기죠. 곱하기 100분율가. 자, 그러면 몇 프로가 나온다? 80%가 나온다. 그래서 자, 새로운 부하 추가 후에 종합 역률은 80%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3번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봅니다. 100캡에 6300대 200시의 단단몇개 두 대를 1차 측과 2차 측에서 병렬 접속하였다. 2차 측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원 측에 유입하는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6%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거 두 대를 갖다 이렇게 자, 접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갖다가 변압기로 표현할까요?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6%. 예, 그 다음에 요놈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자, 6%가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2차 측에서 단락이 났다는 얘기, 여기서 단락이 생겼다. 예, 여기 단락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전원 측에 유입하는 단락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유입하는 전류가. 그러면 요거 이제 합성값을 갖다 구하면 합성 임피던스는 병렬이니까, 그렇죠?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병렬이잖아요. 그러니까 6 플러스 6에다가 6 곱하기 6이니까 이때는 3%가 되겠죠? 3%가. 그러니까 전원 측에 유입하는 단락 전류라는 것은 자, 1차 측이잖아요. IS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다가 I1에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3분의 100에다가 자, 1차 전류. 1차 전류는 단단몇개 두 대 갖다 했으니까 자, 그럼 전압은 뭐예요? 6300이 되겠죠. 1차 측 전압이 6300이고 그 다음에 이때 100kV짜리 자, 두 대가 이렇게 자, 되겠습니다. 두 대를. 그렇죠? 그러면 자, 100 곱하기 10의 몇 승? 3승. 그래서 1차 측의 단락 전류를 산출해 주니까 자, 요거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자, 529.1이 자,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게 1차 측에 자, 유입되는 단락 전류가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2차 측이다. 2차 측을 갖다 물어왔다. 자, 2차 측이면은 저게 210이 되는 거죠. 전압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값을 갖다 구해서 이렇게 단락 전류를 산출하면 자, 14번 문제도 간략하게 해결이 자,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 대한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어요. 전격전압 6000, 용량 5000kV 3당 동기발전기에서 계좌전류가 10이고요. 무부하 단자전압은 6000, 계좌전류에 있어서 3당 단락전류는 700A가 간다. 이 발전기의
단락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단락비는 정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가 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격 전류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3당이니까 노트3 곱하기 V 6000에다가 자, 이거분의 P값이 들어가요. 5000 kVA. 자, 10의 3승에다가 단락 전류가 700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단락비를 산출해 주면 자, 얼마가 나오냐? 자, 그 값을 보니까 1.45가 나온다. 1.45가 나온다. 자, 요게 첫 번째 단락비가 되겠고요. 자, 물론 요걸 따로 구해서 481.13 그죠? 따로 구해서 자, 이거분의 700 해도 이 값이 나오겠죠?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소점 관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내용은 증가, 감소, 높다, 높고, 낮다, 낮고 등으로 표현한다.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 일반적으로 전기자원선의 건수가 적고 자석수가 자, 뭐 한다?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석수가 많아집니다. 자, 증가하여 기계의 부피가 커지고 따라서 가격도 상승하여 철선과 풍선이 크므로 효율은 떨어지겠죠. 자, 효율은 자, 감소한다. 효율은 낮다. 낮고 또는 자, 효율은 감소. 효율이 감소 증가, 높다 낮다. 전압 변동률은 양호하고 과부하에 대한 내력이 증가하여 안정도가 자,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 낮고, 증가 이렇게 했는데 저 낮고 대신에 이제 감소를 써도 뭐 그게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자, 효율이 감소한다, 효율이 증가한다, 효율이 커진다, 효율이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진다, 효율이 낮아진다, 효율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죠? 이런 용어 때문에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락비가 크게 되면 단락비가 컸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철기계죠, 철기계. 철기계면서 안정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철에 의한 손실이 커지니까 철선이 증가합니다. 철선이 증가하면 효율은 감소하겠죠? 자, 낮아진다. 그렇죠? 효율이 감소한다. 자, 그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줄여요.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줄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용량은 증가한다. 송전 용량 증가. 그 다음에 단락 용량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전압 변동률과 전기자 반작용이 줄기 때문에 이런 효율이 다소 떨어진다, 감소한다 할지라도 단락비가 큰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5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16번 문제 봅니다. 폭이 15m인 돌의 양쪽에 간격 20m를 두고 대칭배열했네, 대칭배열.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다. 한 등의 전광속은 3000이고요. 조명률은 45%일 때 돌의 평균 조도를 계산하시오 라고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조도에 관련된 거니까 AD분의 FUN이 되겠습니다. 자, A는 이게 대칭배열 때는 이제 폭과 간격의 절반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15에다가 곱하기 2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광무상률은 없으면 1 잡고요. 자, 광속은 지금 얼마입니까? 30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률은 45%, 0.45가 되겠고, 자, 등수는 없으면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도를 갖다 계산하면, 자,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자, 바로, 구룩수가 되겠다라는 얘기, 구룩수. 이런 이제 도로 조명에서는 이제 딴 거보다도 중요한 게 면적이지 않습니까? 자, 면적. 저희 그래서 자, 요게
양쪽일 때 대칭 배열이라든가 지그재그. 자, 이때는 BS에다가 2분의 1 들어가는 거예요, 절반. 그 다음에 중앙 배열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자, 한쪽 배열일 때 이때는 도로폭에다가 자, 등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것만 정리를 잘 해주면 자, 되겠습니다. 다른 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참고로 이제 감광부상률은 우리 이제 유지율, 보수율의 역수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16번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자,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예요. 자, 17번입니다. 설계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른 설계 감리의 기성 및 준공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단 순서에 관계없이 이 롤을 작성하되 동지침에서 표현하는 단어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 설계 감리원의 설계 감리에 기성 및 준공을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준공 서류를 준비하여 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설계 용역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설계 용역 준공 검사원에 대한 어떤 서류를 우리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고, 설계 용역 기성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 감리 결과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준비해서 그 감리 기록 서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감리 기록 서류에는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설계 감리 일지, 뭐 일자별로, 날짜별로 어떤 일지가 있을 것이고, 설계 감리 지시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 뭐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하시오라고 하는 설계 감리 지시부가 있을 것이고, 그때 설계 감리, 자, 그 부분을 기록한 기록부가 있을 것이고, 설계 감리 요청서가 있을 것이고, 설계자와 협의 사항에 대한 기록부가 있겠죠. 자, 그 밖에 발주자가 과업 지시서 상에서의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감리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자, 어렵죠? 어렵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나오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방법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고 익숙하진 않지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출 문제마다 암기를 하셔서 대비를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저희가 17번 문제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